어머님, 아버님, 학생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교학점제 설명에 고맙습니다. 이거 이해하고 하잖아요? 약속 드릴게요. 중조공간에.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는 내가 잠시만 수능 100골배 맞더라도 학교생활 평가를 못했을 거다. 그 변별을 수단 이번에 고교학점제 설명에 들고 왔습니다. 고1 상대평가, 고2, 고3 절대평가였잖아요. 근데 갑자기 바뀌었잖아요. 우리는 선진국 따라할 수밖에 없어요.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출생률이 25만 대 태어나가지고 10년 전만 해도 40만이었어요. 출생률이. 내가 스터디 손준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10년 후에는 인서울권 대학들도 대학이 미달이 된대요. 즉 우리는 고교학교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럼 왜 고교학교대 안 했는데요? 못한 거예요. 안 하게. 인원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개개인마다 학점을 신청할 수 있게 만들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한 학년당 200명이 안 돼요. 그렇다 보니까 고교학점제가 가능한 거예요. 설명회 하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개념들, 용어들이 나올 겁니다. 이거 이해하고 하잖아요? 약속 드릴게요. 준조공간이에요. 진짜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특목고, 자율고, 일반고부터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특목고는 뭐냐? 특수 목적고라 해서 뭐 체육고, 예술고도 있고 외고, 과고, 국제고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가르치는 학교들. 과학고, 과학 중심으로 가르치는 학교들. 외고, 외국어고 위주로. 목적을 가진 학교를 특목고라고 해요. 우리가 이 학교들을 보통 네임밸류가 있는 학교라고 표현하죠 보통. 그 다음에 자율고. 자율고 자사고 많이 들어봤잖아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그 다음에 자공고도 있어요. 자율고 공립고등학교. 뭐 이게 지금 뭐 축소될 거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 이 두 학교가 이제 약간 느낌적으로 말씀드렸을 때는 일반고에서 약간 공부 잘하는 그런 특화된 학생들이 가는 일반고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사립공고죠 그냥. 그래서 좀 잘하는 애들만 좀 선발해서 우리는 뽑고 싶어 하고 뽑는 게 일반고라고 보시면 돼요. 즉 여기도 잘하는 애들이 가는 곳입니다. 공부를 쉽게 말해서.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일반고 있죠. 그리고 뭐 자율학교. 그냥 자율학교는 그냥 우리 그냥 일반고예요. 그냥. 과학 중점고는 그냥 중점고다. 그냥 일반고다 생각하시면 돼요. 뭐 대학 갈 때 그것 때문에 뭔가 가산점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고 이 두 가지 정리해 드릴게요. 일반고는 우리 평범한 보통 내신 지금 74% 중학교 때 74% 이상 되는 학생들이 대부분 가는 곳 자사고 자공고죠. 내가 뭐 특목고나 이런 데 갈 생각은 없는데 그래도 내가 공부를 좀 해. 그런데 가는 거예요. 자사고. 그러니까 위에는 과목 자체가 달라요. 특목고이기 때문에. 특수한 목적을 가르치고 있는 학교들이잖아요. 외고는 수학, 과학 이런 거 지금 없죠. 통합과학하고 2, 3학년 때는 과학 없어요. 그런 그냥 목적을 가진 고등학교. 그래도 공부 잘하는 학교의 학생들이 가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대학 전형. 전형은 수시, 정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시에서 학생부 전형, 대학별 고사. 대학별 고사가 뭐죠? 대학마다 자체적으로 시험 보는 거. 본고사라고 있죠, 우리. 본고사. 뒤에 또 용어가 나오는데 본고사는 법적으로 금지예요. 그건 안 돼요. 대학에서 국수형 시험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수능처럼. 다시 부활할 거다 하는데 안 부활해요. 이 법이 바뀌는데 법 바뀌면 부활할 수 있겠죠. 이 뒤에 나올 텐데 이 논술 전형이 약간 본고사 성격이 있어요. 수학, 영어, 국어 시험 물어보는 거. 논술은 아니에요. 얘 생각하는 힘을 보는 시험이에요. 그 다음에 접선 전형 이건 잘 안 가요 학생들. 이건 약간 자체적으로 시험 이건 있는 학교도 많이 없고 이건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전형에 학생부 교과 종합입니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수시 정시 있는데 학생부 전형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은 뭐냐? 일단 수시는 학교 생활이에요. 근데 교과는 뭐냐? 내신 위주로 보는 거. 고등학교 때 내신 따기 쉬워서 내신 따기 쉬운 데 가는데 그냥 생기부 잘 적어주는 데 갈래. 이것 때문에 어머님들 고등학교 고민들이 엄청 많으시거든요. 내신 따기 쉬운 학교 간다는 의미는 이 전형으로 가는 거예요. 교과 전형으로. 내신 따기 위한 전형. 생기부 잘 적어주는 데를 간다는 거는 이 종합으로 간다는 거예요. 종합. 자율활동, 동아리, 봉사, 진로활동. 이런 생기부 내용들. 그런 생활기록부 전반적인 내용을 보고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게 학생부 종합인 거예요. 교과는 내신만. 어쨌든 이 두 개는 학교 생활 보는 거 맞지 않아요? 맞죠? 논술 전형은
얘가 얼마나 잘 서술하는지를 적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학교 생활도 다 요새 평가합니다. 여기에 생활기록부도 약간씩은 포함이 시켜요. 그 다음에 가장 쉬운 거 정시, 수능. 서울대는 지금 정시, 수능 100%가 아니고 교과도 20%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대는 내가 정시만 수능 100% 맞더라도 학교생활 평가를 못했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서울대만 그러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서울대가 그렇게 하면 다 따라하거든요. 보통 서울대가 제일 먼저 바뀌어요. 지금 이렇게 고교학점제 5등급제가 시행이 되면은 서울대처럼 다 정시에서 학교 성적을, 학교 생활을 반영할 확률이 높아져요. 지금은 근데 수능 100%로 나갑니다. 보통 인서울고 서울대 빼고는 수시에서도 학생부 종합 그리고 대학 자체에서 시험을 내는 게 있고, 학생부 전형에서는 생활기록부 보면서 종합적인 거 보는 거. 나는 활동 똑바로 안 했어. 근데 시험은 잘 쳤어. 그런 애들이면은 학생부 교과 전형. 그리고 학교 자체에서 시험 치는 대학별고사. 거기서 논술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보통 대학들은 선발을 해요. 지금까지는. 근데 또 바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까지 거의 한 30년 이상을 이렇게 뽑았어요. 34년 이렇게 뽑았어요. 근데 이번에 바뀐 거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최저가 뭐냐? 최저 학력 기준이라고 해서 최소한 이 정도는 맞춰와라 이거예요. 자, 아까 교과 전형이죠. 거기서 많이 최저를 하거든요. 아까 교과 전형이 뭐였죠? 뭐만 보는 거? 내신만 보는 거. 그 내신만 보는 거에서 우리 애가 내신 정말 따기 쉬운 그런 학교를 갔어요. 거기서 1등급이 나왔어. 그런 데서 1등급 받는 거를 대학에서는 변별하고 쉽지 않아요. 기본 실력이 수능이 막 6등급 받는 애가 완전 내신 따기 쉬운 데 가가지고 1등급 딱 받아버렸어. 그러면 교과 전형에서는 맞아요. 좋게 평가되는 거. 근데 대학에서는 막상 뽑아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너 수능 그래도 이 정도는 맞아봐. 마지노선을 주는 거예요. 그게 최저예요. 자, 생기부. 자, 생활기록부예요. 그 다음에 세트. 세부능력 특기 사항이라고. 여기 우리 생활기록부죠. 생활기록부. 이 생활기록부 안에 있는 게 세트입니다. 우리 아까 전에 그거 기억나요? 학생부 종합전. 생기부 보는 전이에요. 거기서 지금 세특이 제일 중요해요. 앞으로 세특 더 중요해질 거예요. 이건 제가 99% 확률로 맞다고 봐요.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선생님들이 매 과목마다 바뀌죠. 수업 때 들어온 선생님이 내가 과학생이에요. 과학 수업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과학 수업한 사람이 내가 수업한 학생들의 생활기록부에 얘 과학 수업 태도가 어땠는지 적는 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내 수업을 정말 적극적으로 자기 주도성으로 잘 들었다. 그러면 여기다가 얘는 자기 주도성으로 뭐 과학 공부 잘했고 뭐 이런 걸 쓰는 거죠. 그 과목 쌤이 직접. 그래서 대학이 좋아하는 거예요. 표준 편차. 이게 중요해요. 지금 발표된 거에 따르면 안 본다고 돼 있거든요. 블라인드 세대죠, 여러분들. 고등학교 이름이 안 나와요. 대학 들어갈 때. 그런데 외고, 국제고는 멘트가 있어요. 왜?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외고, 국제고는 과목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러니까 과목 봐도 얘가 외고인지 그걸 모르는 거야. 학교 이름이 가리키고 과목이 다 똑같으니까. 근데 그래도 우리가 지금까지 이 학교 공부 좀 하네. 성적표 보니까 이 학교는 공부 좀 하는 학교네. 평균이랑 이 표준 편차가 나와요. 이 표준 편차가 퍼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평균하고 표준 편차가 같이 기재가 됐어요. 우리 생활기록부에 내신 성적이. 근데 중요해요. 이제는 이 표준 편차가 안 나온다고 발표가 됐어요. 또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엔 안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안 나온다? 그러면은 이 학교가 공부 잘하는 학교인지 못하는 학교인지 판단할 수 있는 게 사라지죠. 그래서 블라인드 효과가 커질 거예요. 자, 그 다음 교과 비교과. 이것도 중요해요. 자, 이거는요 생기부랑 이어지는 건데요. 생활기록부에서 내신 성적도 여기에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근데 여기에 내신 성적을 우리는 교과라고 불러요. 근데 생활기록부에 내신만 나와 있어요. 다른 활동도 막 적혀져 있어요. 적혀져 있죠. 그 적혀져 있는 거를 비교과라고 해요. 그래서 생기부에는 교과와 비교과가 있는 거고, 생기부에서 교과가 중요하다. 그러면 내신 성적이 중요하다. 생기부에서 비교과가 중요하다. 그럼 내신 성적보다는 활동들, 동아리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첫 번째 거 바로 진행해볼게요. 큰 틀로 얘기해야 돼요. 항상. 지금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고교학점제 발표했어요, 지금. 고교학점제에서는 어떻게 학교가 돌아갈 것이며, 교육과정이 어떻게 될 것인지. 두 번째로, 이번에 대입제도가 나왔잖아요. 최종안은 아니죠, 아직. 아니지만 거의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아직 안 나왔어요, 이거. 그러니까 방향만 내보면 고3 때 제대로 나와야 돼. 우리 애가 고3일 때. 이게 세 가지가 뭐냐. 고교학점제는 학교가 이렇게 운영이 될 거예요. 학교 그렇게 운영돼요? 그럼 내신 평가는 어떻게 해요? 애들 성적은 어떻게 나와요? 그럼 수능도 달라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와 이거예요. 고교학점제가 뭔지는 알겠어요. 근데 대학은 어떤 기준으로 선발해요? 이게 이거예요. 즉 고교학점제 나왔고 그 학교 틀 내에서 수능 어떻게 평가할 건지 내신 어떻게 평가할 건지 나왔어요. 지금 개편안이 최종안은 올해 확정될 거예요. 근데 대학에서 결국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하잖아요. 아까 우리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전형 막 있었잖아요. 그게 바뀔 수도 있다니까요. 이게 바뀔 수 있다고 이거. 그래서 이것들이 지금은 안 나왔다. 이건 언제 나온다? 고1 때 우리 자녀가 대충 방향만 알려줘요. 대학에서. 고3 때 제대로 나옵니다. 그 미리 잘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입시가 바뀌면은 맨 첫 봤다. 우리 지금 중이 어머님들. 거기가 제일 피해보죠. 고3 돼가고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잘 대비해야 돼요. 학생들도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학부모도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이번 대입 개편안의 세부 내용이 어떻게 발표됐는지 세 가지가 있어요. 내신 5등 문제 발표됐죠. 아까 표준 문제 없다는 거 말씀드렸고 이 첫 번째 게 뭐냐. 고교학점제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겠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 애들을 학교에서 줄 세우기를 할 건가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수능도 바뀌는가요? 네, 수능 바뀝니다. 수능 이렇게 바뀔 거예요? 라고 알려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근데 국가에서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지금 사교육이 보니까 이제 문제풀이 막 시키고 양치기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애들이 너무 암기식으로 하는 것 같아. 문해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약해. 그래서 서술형을 좀 확대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IB라는 게요, 간단하게 말씀드렸을 때 국제에서 인정해주는 교육과정이에요. 그게 지금 다른 나라에서 쓰고 있거든요.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도 대구에도 수성구에도 IB를 시행하는 학교가 있어요. 지금 선진국에서 좋아하는 이 IB가 뭐냐, 서술형 시험하는 시스템이에요. 지금 국가가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대학에서 어떤 아이를 이제 공부 잘하는 아이로 판별할 것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대학에서는 융합적 평가, 서술형, 내 생각을 논술할 수 있는, 서술할 수 있는 그런 아이를 공부 잘하는 아이로 나라에서는 생각하고 대학에서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전교생이 이렇게 있을 때 9등분으로 이때까지 나눴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5개가 되는 거예요. 5등분으로 나오는 거예요. 원래 11% 100명 중이라면 11명까지가 2등급이었어요. 10등을 했어. 그럼 2등급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1등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100명 중에서 전교 2등 1등급이랑 전교 10등 1등급이랑 똑같은 건가요? 똑같아요. 차이가 안 나와요. 표준편차까지 사라졌어요. 아까 표준편차 나오면은 석차 등급이 계산이 돼요. 뒤에 나오는데. 근데 이제 그게 사라졌으니까 진짜 볼 일이 없어요. 이제 볼 수 있는 방법. 이것도 커요. 2등급이 34%가 이거 엄청 큰 거예요. 사실 4등급도 높은 거거든요. 지금 현재에서 4등급이 40%까지. 100명 중에서 25등에도 4등급이에요. 지금. 4등급이 높은 거예요. 생각보다. 근데 이제 이 4등급까지가 다 거의 2등급이 된 거야. 나는 어차피 4% 안에 들 수 있는 아이였어. 그러면은 지금 손해일까요? 1등일까요? 손해죠. 나는 원래 전교 6, 7등에서 2등급 맞을 생각이 아이였어. 그럼 지금 어떨까요? 좋은 거지. 땡큐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5등급제로 바뀌었다. 이제 1등급 못 받으면 일반고에서는 인수를 못 가져야 돼. 어쩔 수가 없어요. 통계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표준편차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기하 있죠. 지금 기하가요, 고등학교에서는요, 절대평가예요. 수원, 수투, 미적, 확통, 이건 상대평가예요. 그러니까 수능에서 기하를 선택을 잘 안 하는 거예요. 미적은 아니야. 보통 일반고가 요새는 고1 때가 내신 제일 많고, 고2 때가 한 내신 40%, 고3 때는 내신이 거의 없어요. 절대평가예요. 대부분. 그게 이유가 뭐냐? 그럼 애들 학교 가서 모르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수업 듣긴 들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고3 애들이 시험을 2과목밖에 안 하는 이유가 학교 가서 그 2과목만 수업 듣겠어요? 아니잖아. 다 수업 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많은 수업들 중에서 두 과목만 시험 치는 거예요. 나머지 과목들은 절대평가. 시험을 치긴 쳐요. 근데 절대평가. 쉬운 거야.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는 거야. 근데 그 고3 때 많은 절대평가 과목이 이제 상대평가가 돼요. 그러니까요,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내신도요, 5등급제가 되면서 부담이 줄어들긴 했어요. 내신 부담이. 근데 다 절대평가인 거야. 이제 다 상대평가가 된 거야. 그래서 고3 때 좀 공부량을 좀 줄이고 두 과목만 집중하고 수능 공부를 할 수 있어.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영향이 좀 끼친 겁니다. 미리 말하면 수능 때문에는 선행을 안 해도 돼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 때문에 선행을 해야 돼요. 수능은 어떻게 바뀌었냐? 국어는 큰 차이 없어요. 지금 국어는 네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지금 문법, 화작 중요해요. 독서, 비문학, 그 다음에 시 같은 거, 소설, 문학, 이렇게 네 가지예요 지금. 근데 지금 여기 네 가지에서 독서, 비문학이나 문학, 시 같은 거, 이거는 공통이에요. 우리가 다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문법이나 화작, 이 두 가지는 선택이에요. 지금 하나만 선택하면 돼요. 그럼 여기서 추론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나는 원래 문법을 선택하려고 했어. 그럼 큰 차이가 없어요. 거기서 문법은 따로 공부해야 되는데, 화작은요, 독서를 잘하는 애들은 공부 안 해도 잘해요. 그래서 크게 부담이 안 돼요. 그래서 문법 선택하려고 했던 애들은 똑같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문법 안 하려고 했던 애들한테는 조금 공부량이 많이 많아지겠죠. 영어 문법 같은 거 하나 더 해야 되는 느낌이니까. 수학, 지금 현재 문과 과목들만 공통이 되는 거야. 수원, 수투, 지금 수원, 수투예요. 미적분 원이요, 수투예요, 수투. 수학은 어떻게 되냐면요, 수원, 수투, 미적분, 기하, 화통. 문과들은요, 여기서 미적이랑 기하를 안 해요. 화통, 수원, 수투로 하는 거예요. 이과들이 수원, 수투하고 걔들은 화통 안 해요. 미적, 기하 중에서 하나를 선택했어요. 근데 보통 미적분 선택하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되느냐? 우리과 상관없이 수원, 수투, 화통, 원래 문과애들이 선택했던 과목들이 있죠. 그게 공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과생들이 선택했던 과목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빠질지 안 빠질지 국가교육위원회라는 곳에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들어올 겁니다. 제가 보기에 미적 기하가 들어올 거예요. 한 과목으로 묶어서. 원래는 미적 기하 좀 선택이었죠. 근데 이 두 과목을 하나로 합친 과목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미적 플러스 기하과. 근데 이 두 과목이 지금 어떻게 발표를 하냐면, 들어오더라도 절대평가로 하겠다 이걸 하고 있었죠. 그러면 시험 문제가 쉬울까 어려울까요? 쉬워지는 거예요. 정리할게요. 수학은 어떻게 되느냐? 기존의 문과 학생들이 선택했던 과목들만 공통이 된다. 기존의 이과생들이 선택하려고 했던 미적이나 기하 이 두 가지는 합쳐져서 한 과목으로 지금 만들어 놨고,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확인 중이다. 근데 들어오더라도 절대평가입니다. 지금 애들 뭐처럼 막 미적분 막 미친듯이 하고 이런 것까지는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개표란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개념을 알고 대학 갈 정도만 시험 문제를 내겠다. 그러니까 이과생들이 좀 아이러니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공부할 범위는 많아졌는데 좀 어려운 부분에서 쉽게 나오니까 내가 이제 개념을 깊이 이해하고 대학 갈 정도만 하면 된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융합형 수능을 낸다고 하죠. 수능을. 이 융합형 수능이 뭐냐? 이번에 대학이 개표란을 냈잖아요. 근데 그 개표란에서요, 융합형이라는 단어가 한 10개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엄청난 의지가 보여요. 뒤에 나오는데. 이때까지는 우리는 그냥 뭐 잘 맞추고 잘 찍어보고 그럼 끝났는데, 이게 융합이 된 거죠. 원래는 통합과 통합사회로 이제 과학 사탐이 변경됐죠. 문과는 9개, 과는 8개에서 두 과목 선택하는 거였어요. 그죠? 그러면서 문이과 통합되면서 17과목에서 두 과목 선택해서 막 이과가 문과 침공하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문과들은요, 동아시아사 세계사 많이 들어봤잖아요. 세계사, 한지, 세지, 뭐 법, 경제, 사무, 생균, 융사 이 9과목 중에서 2개 선택했던 거예요. 이과생들은 물리 1, 화학 1, 생명 1, 지가 1 각각 과목 2 해서 8과목 두 과목 선택했잖아요. 이 사라진 거야 선택이. 문이과는 안 해. 문과는 사타만 선택하고 이과는 과타만 선택하고 이게 싫은 거야 국가가. 왜? 아니 앞으로 시대를 잘 살아가려면 화학도 잘해야 되고 사회도 잘해야 되잖아. 근데 저 이거 맞다고 봐요. 잘해야 되잖아요. 화학 2, 물리 2 이것 때문에 우리 과학학과 많이 보냈습니까? 안 보냈습니까? 보냈죠. 우리 고1 때 보통 통합사회 통합과학 배우거든요. 고1 때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요, 중학교 때 우리 중학교 때 내용들이 있죠. 중1부터 중3까지 내용 잘하면 고1 거 잘합니다. 그 정도 내용이거든요. 통합과학이 쉬운 거예요 사실. 그래서 원래는 어떤 느낌이었냐, 통합과학이 너가 고2, 고3 때
선택을 해야 되는데 너가 고1 때 전과목적으로 조금씩 언덕을 보면서 뭐가 너한테 맞는지 한번 판단해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고1 때 통합사회, 통합과학 다 했잖아요. 통합사회에서 한지 세집 파트가 난 좋네. 그럼 난 지리 쪽으로 가야 이랬던 거야. 고1 때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목은 쉬운 과목들인 거예요. 쉬운 내용들을 그냥 전반적으로 하고 맞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시험에 들어가요. 그럼 내용이 쉬워요, 안 쉬워요? 우리가 수능하기 위해서는 굳이 막 개념을 써내야 필요가 있어요. 없어 왜 내용이 쉬우니까.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견됩니까? 야, 그러면 너희 변별을 어떻게 해야 돼? 그 변별을 수단으로 융합형으로 된다는 거예요. 융합형. 융합적 문제로 출제가 된다는 거예요. 교육부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융합적 수능으로 변별을 한다고 얘기했어요. 내용 쉬워? 야, 상관없어. 우리 해보니까 융합적으로 문제 내면은 변별 충분히 돼. 내용이 쉽더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럼 융합적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이제 어떻게 나올 거냐면요. 어떤 문제를 풀 때 물리랑 지화 이 두 가지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뭔 느낌이 있어요? 그게 융합적이잖아요. 융합. 원래는 한지, 한국지리만 잘하면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 한지랑 법까지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 그건 뭐예요? 추론을 해야 되는 거죠. 사고력, 교육부에서는 이렇게 적나라하게 적어놨어요. 오지선다형 암기식으로 가르치는 지금 교육 체제를 없앨 것이다. 선진처럼 사고력과 논술처럼 자기 생각을 풀어서 낼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을 풀 수 있는 문제로 수능을 내겠다. 아주 강력해요. 이렇게 강력하게 대학이 발표하는 거 처음 봤어요. 응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다른 거랑 합쳐지니까. 그럼 합쳐져서 응용한다는 거는 이해를 해야죠. 4번 현행평가 방식, 성적 제공 방식, EBS 연결은 유지하겠다. 아, 그거 좀 많았죠. 내신 1에서 5등급. 저는 그거 처음에 딱 보자마자 수능도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한단 말이에요. 수능은 1에서 9를 유지하겠대요. 왜? 안 그러면은 대학에서 뽑을 기준이 너무 줄어든다는 거야.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우리 EBS 연결이 있죠. 고산대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있거든요.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이걸로 보통 연계가 돼요. 성적 제공 방식, 표준 편차원 이런 것들 우리 수능에 나오는 거 그거 그대로 주게 되는 거죠. 내신은 논술 평가로 확대할 건데 수능에서는 아직까지 안 합니다. 수능이 논술로 바뀌기에는 조금은 오래 걸릴 거예요. 일본이 실패했거든요. 일본이 논술로 바꿨다가 매기게 그러면 매기기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국가에서는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기업에 맡긴 거예요. 그 공정성 논란하고 감당이 안 되니까 바로 피해를 했어요. 근데 성공한 국가들도 있거든요. 그럼 국가들처럼 앞으로 우리들은 바꾸겠다. 그리고 5번째로 수능 내신 비율 유지. 이것도 커요. 수능 내신 비율을 유지하겠다. 내신 별별 약해졌으니까 수능으로 바꾸고 또 수능에 물리 2, 화학 2 없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내신을 많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대학들이 아마 인서울대학은 그렇게 할 거예요. 지금 현재 정시로 약 한 40% 보고 있고요. 평균 뭐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한 45%. 근데 지방대는 한 20%대 아직까지. 우리 이제 내신 끝냈고요. 평가되고 그다음 수능 끝냈습니다. 이제 논술 수련 내신 융합적 평가 수능. 이걸 좀 필기를 좀 해놓으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현장에 있는 사람은 이걸 제일 중요하게 볼 거예요. 이게 뭐냐? 내신이요. 국가에서 발표한 보고 안에 있는 내용 그대로 볼 거예요. 다양한 평가 방식을 한다. 지식 암기 위주의 평가 오지선다형은 지양하겠다.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평가할 수 있는 논소수련 평가를 강화하겠습니다. 고려 내신 평가에서 대학 공부에 적합한 논소수련 평가를 확대하겠습니다. 역량을 갖춘 학생들이 대학 진학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적는 거는 진짜 학고예요. 지금 대학고에 그 몇 종 안 되는 건 5조건 안 되는 그 종이에 한 10번 나왔다니까요. 지금 중학생들은 서술형 평가가 40점 또는 50점 정도 차지하죠. 고등학생들은 한 30점 정도 차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서술형 평가가. 근데 제가 예측컨대 한 40점에서 60점까지 될 거예요. 암기했다 보니까 객관식은 찍을 수 있는데 원리 설명만 하면 못하는 거. 이해식 공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해식 공부가. 이해 안 하잖아요. 얄팍하게 객관식 맞출 정도로만 공부하잖아요. 서술형 평가 손도 못 대요. 객관식은 어떻게 딱 해가지고 맞추더라고. 이제는 서술형은 0점이에요. 0점. 공부해도 얼마나 안 지나면 돼.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해식 공부로 단단하게 최대한 많이 빼놓아야 돼요. 고등학교 가서 공부 잘 됩니다. 지금도 잘 아이들한테 교육해야 돼요. 이게 융합적 평가입니다. 그대로 나왔는데 고교 3년간 공부한 만큼 제대로 평가받고 학교에서 공부
공부한 내용이 융합평가로 연결된다. 학교 교육 중심의 공정한 평가를 하겠다. 킬러 문항 배제로 공교문제에서 준비할 수 있으면서 사교육에 유착되지 않는 정정당당한 문제가 출제되는 건강한 수능을 하겠다. 건강한 수능 맞죠 이제? 개념 쉽잖아요. 이 쉬운 개념을 가지고 제대로 이해하고 근데 이때까지는 범위가 너무 많았잖아. 너무 많다 보니까 혼자서 안 되는 거야. 학원을 가야 되는 거야. 집안 형편 어렵고 이런 학생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정정당당해졌죠. 그래서 한 개념을 억지로 뽑아내는 킬러 문항은 이게 없어져요. 융합형 문항으로 변별을 할 겁니다. 2개 이상의 개념을 융합해서 출제하여 변별을 할 거예요. 조입식 문제풀이 중심 교육은 이제 망해요 진짜. 제발 믿으세요. 제가 그렇게 가르쳐서 아니고 맞아요 이게 진짜요. 그리고 응용력, 생각하는 힘이 너무 중요한 이제 시대가 온 거죠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뭔가 딱 입력했을 때 출력하는 게 아닌 내가 좀 깊이 있게 이해해서 왜 이렇게 됐을까? 도대체 왜 이렇게 됐지? 이런 의문을 품으면서 깊이 있게 이해하고 그걸 내 생각을 서술할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되는 살아난다는 거죠. 의대 면접에서 그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이거 이해하시면은 이번 개편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저는 코칭을 통해 학생들의 성적을 올려주는 유튜브판 티처스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주변에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